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저 같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 연장하면 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인들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묵시적 갱신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망에는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차차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첫 번째는 통지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의 변경 통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위 기간 외의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내용은 구두보다는 증빙, 녹음이나 이메일, 문자 등을 갖춰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입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다만 임차인이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차임을 말하죠.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하게 의무한 경우에는 자동 연장 계약이 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인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기간 변경 등을 통보를 하고 재계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특별히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앞에서 살펴보았죠.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현저한 의무 위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임차인들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런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요, 양측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합니다. 왜냐면요, 임대인은 3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임차인과의 재계약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급한 임차인이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빼내서 나가는 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통상은 퇴실 통보 3개월 이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도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반씩 부담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도 있으십니다. 그분들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묵시적 갱신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기간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효력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기간은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차임을 2기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현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임대인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 통지 기간 내에 어쨌든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은 굳이 자동 연장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려면 차임 2기 연체 안 해야 되겠죠. 현저한 의무, 임차인으로서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차기 다음 임차인인데요, 현실적으로는 현 임차인이 빨리 빼내고 갑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신참존 놀러갑니다. 안녕.